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누군가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말을 못하시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가족들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바로 뇌졸중만큼은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암도 무섭습니다. 치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왜냐고요? 차라리 편안히 돌아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뇌졸중에 걸리면 살아계시더라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되고 밥도 혼자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손자, 손녀 이름도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들이 매일 찾아와서 아빠, 저 철수예요 하면 당신이 누구요? 하시면서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가족을 돌보시던 가장이셨는데 이제는 기저귀를 차고 계셔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식들이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존엄을 지킨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바로 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뇌졸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뇌경색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혈압약이 오히려 뇌경색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먹으면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탁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혈압약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혈전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염증이 생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음식 하나로 말이죠. 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그 흔한 음식이 혈관 속 독소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혈전을 녹이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만 많이 써도 뇌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게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방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 이게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댓글로 여쭤볼게요. 혹시 주변에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뇌졸중이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뇌졸중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23년간 뇌졸중을 치료해 오신 이병삼 원장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 혈관 청소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갑자기 온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 질문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답변을 드리자면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이것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뇌경색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 드시는 혈압약이 오히려 뇌경색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입니다. 예전에는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많았는데 요즘은 반대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보기에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사용해서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탁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영수 68세님 같은 경우 평소 혈압약을 성실하게 드시면서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럽고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셨어요. 검사해보니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혈압약의 함정입니다. 뇌출혈은 고혈압과 비만, 고지혈증 관리를 못해서 생기고 뇌경색은 혈압을 너무 낮게 유지하거나 저혈압을 방치해서 생깁니다. 여러분도 뇌졸중의 원인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왜 뇌졸중은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인가요?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병,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거든요. 이 질문은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예방에 나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에요. 답변은 이렇게 할게요. 왜 뇌졸중은 절대 걸리면 안 되는지 이것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23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어요. 암보다,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뇌졸중입니다. 왜냐고요?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풍, 치매, 암 중에서 가장 비참한 병이 뇌졸중입니다. 못 돌아가시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팔다리를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됩니다. 내가 나인지 모르는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손자, 손녀 이름도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들 얼굴을 보면서도 누군지 몰라서 불안해하시고요. 어떤 분은 평생 가족을 돌보시던 분이 이제는 기저귀를 차고 계셔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과연 사람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활 회복에도 한계가 있고 후유 장애가 오래 남기 때문에 예방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뇌졸중의 무서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예방하는 최고 음식 아주 실용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식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꼭 챙겨 들으셔야 해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이 뭔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수입 식재료가 아니에요. 바로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청국장입니다. 네, 여러분 집 냉장고에도 있을 그 흔한 청국장이 뇌졸중 예방의 최고 음식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피떡이라고 하죠. 혈전을 녹이고 혈액이 엉기는 것을 막아줘서 뇌졸중, 심근경색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혈관청소부라고 합니다. 청국장은 혈관청소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순자 72세님은 청국장을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드셨는데 6개월 만에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또 이미숙 65세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음식 조절이 어려우셨는데 청국장을 매일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을 좋아지게 하고 장이 건강해지면 염증 물질이 떨어져서 혈관의 염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을 말려서 환으로 드시면 장까지 잘 도달해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국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은 청국장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가? 정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모르면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질문이야말로 실천력을 높이는 핵심 질문입니다. 아주 똑똑한 질문이에요. 청국장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네, 딱 한 그릇이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권장하는 양은 하루 한 그릇, 대략 150g에서 200g 정도입니다. 이게 딱 밥공기 한 공기 분량이에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영양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아침에 청국장을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영양소가 하루 종일 우리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하루 100g 이상의 청국장을 12주 동안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3%나 감소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김순자 72세님도 처음엔 하루 3번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렸어요. 왜냐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번, 아침 한 그릇만 드시라고 했더니 6개월을 편하게 꾸준히 드실 수 있었고 결과도 좋았어요. 장강숙 71세님은 아침에 청국장찌개로 한 그릇, 점심에는 청국장 조금 넣은 비빔밥으로 드시는데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좋아요. 총량이 하루 한 그릇에서 한 그릇 반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청국장을 드실 때 김치랑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청국장의 바실러스균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장 건강이 더욱 좋아지는 거죠. 청국장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은지도 궁금하시죠? 네 번째 질문은 청국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청국장 피해야 하는 사람, 아주 중요하고 신중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순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정말 꼼꼼하고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청국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 이것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청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요. 왜냐하면 청국장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심하면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영철 70세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인데 청국장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2그릇씩 드셨대요. 그런데 2주 후에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가보니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청국장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통풍 환자분들은 요산 수치를 낮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심하신 분들은 청국장을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철수 66세님은 통풍이 있으신데 청국장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소량으로 드세요. 매일 드시는 대신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드시는 양도 반 그릇 정도로만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통풍도 악화되지 않으면서 청국장의 혈관 보호 효과는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청국장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에요.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조금씩 몸을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최순희 68세님은 원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인데 처음엔 청국장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숟가락씩 양을 늘려가셨죠.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돼서 지금은 한 그릇씩 편하게 드시고 계세요. 다섯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청국장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국장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은 청국장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청국장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궁금하시죠? 다섯 번째, 청국장의 냄새가 너무 심한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맛있게 먹는 법, 정말 현실적이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된장찌개 끓이실 때 두세 숟갈 넣으시면 됩니다. 청국장 외에 다른 음식도 궁금하시죠? 여섯 번째, 청국장 외에 또 다른 추천 음식이 있나요? 청국장 외에 뇌졸중에 좋은 음식,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질문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청국장 외에 또 다른 음식,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걸 말씀드릴게요. 옛날부터 불로초라고 불린 음식입니다. 바로 영지버섯이에요. 신령스럽다고 해서 영지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버섯이 사실은 뇌졸중 예방의 숨은 보물입니다. 영지버섯은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뇌를 직접 보호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동시에 떨어뜨리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정민호 69세님은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으셔서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는데 영지버섯차를 하루 3번씩 꾸준히 드셨더니 4개월 만에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영지버섯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니 당뇨가 있고 중풍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영지버섯을 차로 달여서 드시거나 분말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음식 외에 다른 예방법도 궁금하시죠? 일곱 번째, 뇌 건강을 또래보다 10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0년 젊게 하는 방법 있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젊게 사는 방법까지 물어보시다니 이런 질문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뇌 건강을 또래보다 10년 젊게 유지하는 방법,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뇌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손만 많이 쓰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젓가락질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젓가락으로 콩 하나 집는 그 미세한 동작이 우리 뇌를 계속 자극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은 비밀입니다.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미세한 손동작을 많이 하세요. 손은 제2의 뇌입니다. 젓가락질, 한문 쓰기, 악기 연주 등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이 좋습니다. 최영애 74세님은 매일 저녁 텔레비전 보시면서 검은 콩과 흰 콩을 분리하는 운동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10분도 못 하시다가 지금은 30분씩 집중해서 하신대요. 손가락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지셨고요. 의외로 효과 큽니다. 김태희 70세님은 매일 아침 천자문을 한 자씩 쓰시는데 3개월 만에 악력이 좋아지고 손떨림도 줄었다고 하세요. 둘째, 얼굴 표정근을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 얼굴에는 1000개의 표정이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표정을 다양하게 짓는 것만으로도 뇌가 엄청나게 자극받습니다. 이순자 68세님은 손주들하고 표정 놀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좋아하고 할머니, 뇌 건강에도 좋으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죠. 셋째, 말을 많이 하세요. 혼자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 AI 대화 앱을 활용하거나 영상통화를 자주 하세요.
추가로 학습지를 꾸준히 풀면 더욱 좋습니다. 뇌 건강 유지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8번째,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오감 자극, 아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감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데 이 질문은 치매 예방의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이미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겁니다. 꼭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는 거 아세요?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자극을 못 받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코, 귀, 입, 피부를 깨워야 합니다.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빨리 진행됩니다. 자극이 줄어들고 대화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조영숙 76세님은 보청기 착용을 망설이시다가 자식들 권유로 쓰기 시작하셨는데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셨대요. 진작 할 걸 하시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후각도 놀랍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신경 중에서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후각신경이거든요. 후각이 바로 생존의 첫 번째 감각입니다. 정수진 69세님은 매일 아침 커피 내리는 향을 깊이 들이마신다고 하세요. 그 향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냄새를 못 맡으면 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시각입니다. 후각, 시각, 청각 등 감각기관을 깨워주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향을 자주 맡고 자연을 보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세요. 오감 자극하는 다른 방법도 궁금하시죠? 어느 부위 두통이 위험한 두통인가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통은 흔한 증상이지만 어떤 두통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 질문 하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어떤 두통이 위험한 신호인지 이것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두통이 오면 그냥 타이레놀이나 개보린 드시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두통은 30분 안에 병원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뒤통수가 심하게 아프면 뇌출혈 위험이 있으니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뒤통수를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게 바로 뇌출혈 징조입니다.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두통의 원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증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는 자세, 이게 바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겁니다. 정말 현명한 질문이에요.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이것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두통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저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다들 무서워하시는데 저혈압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큰 착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소통이 안 되면 아픈 겁니다. 저혈압은 혈압이 떨어져서 뇌까지 피가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이 높은데 수압이 약하면 꼭대기층까지 물이 안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박영수 68세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싱겁게 드시려고 거의 간을 안 하시고 고기도 안 드시고 그냥 밥에 김치만 드셨대요. 언뜻 보면 건강하게 드시는 것 같지만 영양이 부족해서 혈액이 너무 묽어지고 혈압도 너무 낮아진 거예요. 저혈압 환자들은 대부분 싱겁게 먹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비만한 사람의 후두통은 고혈압 때문이고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저혈압과 고혈압 구별하는 방법도 궁금하시죠? 저혈압과 고혈압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저혈압, 고혈압 정말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만 신경 쓰시는데 저혈압도 위험하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이 질문으로 자가 진단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저혈압과 고혈압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것 생활 속에서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간단한 구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울만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을 생각하고 마른 사람은 저혈압을 생각하세요.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후두부 통증이 심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저혈압은 많은 분들이 나는 혈압이 낮으니까 괜찮아 하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박영수 68세님처럼 혈압약을 드시는데 약이 너무 강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혈압약의 함정입니다. 건물이 높은데 수압이 떨어지면 물이 못 올라가는 것처럼 혈압이 너무 낮으면 뇌까지 피가 제대로 못 올라가서 뇌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청국장 한 그릇씩 드시라고 권했고 3개월 후 얼굴에 생기가 돌고 혈액 검사 수치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방법도 궁금하시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정말 변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가장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싼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마트에 가서 2,000원짜리 청국장 하나만 사오시면 됩니다. 네, 딱 2,000원이면 뇌졸중 예방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마트에 가서 청국장을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드시는 겁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장강숙 71세님은 처음에 청국장 냄새가 싫다고 하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참고 드셨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청국장이 당기고 맛있어지시더래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은 결국 맛있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청국장을 드시면서 천천히 다른 습관들도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 운동은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 보세요. 최영애 74세님은 매일 검은 콩과 흰 콩 분리하기를 하시는데 처음엔 10분도 못 하시다가 지금은 30분씩 집중하신대요. 이것만으로도 뇌가 자극받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죠. 여러분도 실천하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많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니까요. 오늘은 청국장,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집에서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으로 노후 건강을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